자, 미적분 전기누설 고구마 사이다 2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번이죠. 네,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11번 문제. 자, 간단한 문제죠. 네, 자, 이게 보통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낚시를 되게 많이 당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요, 그죠? 네, 어렵다기보다는 실수가 좀 많은 부분이라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자, 무한 등비 급수의 합이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와 그때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물어봤습니다. 등비 수열이긴 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 항이 0이면은 이유 불문하고 0이죠. a의 r의 n-1승 구조에서 등비 수열의 합에서 대부분이 a가 0이 아닐 때 1 빼기 r분의 a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r의 범위 공비 조건 만족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미지수로 들어가 있을 때는 요거 꼭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첫째 항이 0이면 뭐든 다 0이 되기 때문에 x가 0이 될 때는 이때 합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0이 아닐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가야 되죠.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이제 또 무턱대고 1-r분의 a를 쓰면 틀리죠. 그죠? 공비 부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공비 부분이, 자,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다르게 -1 초과 1 미만이기 때문에, 자,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1에서 플러스 1 사이일 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가 0이 아닐 때 이거를 풀어봤더니 x가 0이 되네요. 자, 모순이니까 어차피 0이 아니면 이제 1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자, 이제 무한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범위 조건은 이때 이 공비라고 하는 녀석이 -1에서부터 1 미만이고, 정리해 보시면 x가 얼마일 때죠? 자, x가, 자, 0에서부터 2죠. 0에서부터 2일 때. 자, 요때 뭐로 수렴한다? 자, 1-r분의 a로 수렴한다. 자,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1이 되더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요때 요거고, 요때는 요거다. 자, 여기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2번 문제는 자, 이게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풀다 보면 그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요걸 놓쳐서 많이 풀거든요. 쌤 질문이요 해서 가면 그 무한급수 풀고 있으면 야 등비 수열 봤냐? 라고 물어보면요, 보기 전에 이렇게 하고 됐어요 이런 놈들 많거든요. 꼭 등비 수열, 무한급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 중에서 등비 수열이라는 말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즉 이제 공비하고 초항을 미지수로 잡아서 꼭 풀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an이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없으면 못 풉니다. 자, an이 뭐 제곱이 8입니다.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 자, 요게 얼마냐? 이거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막 무한급수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4 곱하기 8로 수렴해요. 뭐 이런 놈들 가끔 있죠. 무한급수는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이 실수배 더하기 빼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쌤이 이게 어떻게 풀죠? 등비 수열 an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뜻인 겁니다. 자, 아무 말이 없더라 하더라도 수렴하니까 r이 -1에서 1 사이 공비를 r로 잡았을 때,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정보가, 자, 초항을 a라고 잡을게요. 요 녀석이 지금 4다.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n의 제곱도 등비 수열. 등비 수열 an이기 때문에 an분의 1도 등비 수열. a의 세제곱도 등비 수열. 맞죠? 그래서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자, an의 제곱은 공비가 1 빼기 r제곱, 공비가 r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초항 또한 a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8인데, 자, 됐지? 이제 풀어봐. 이러면
또 여기서 애들이 또 못 푸는 애들이 생기는 게, 이거 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연립을 해요? 막, 별 지랄을 다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걸 갖다가 보시면, 얘로 나눠버리시면, 뭐가 나오냐면, 나눌게요. 네. 1 플러스 R분의 A가 나오죠? 네. 나누면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맞죠? 네. 그러면, 요거랑을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는 정리해서, 그러면 이제 A 구하고 R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한 게 A가 3분의 8. 네, 그리고 이제 R이 얼마가 나오냐면, 네,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도 AN 세제곱도 등비수열. 그러면 공비가 3승이 되고 초항도 요녀섬이 3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답은 네, 13분의 250.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아주 이제 기본적인 FM 문제를 뽑으려고 했으나, 뭐 겸사겸사해서 문제가 한 문제짜리를 하기에 너무 저희가 이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작아서, 네, 문제를 좀 어쨌든 겹치는 유형을 좀 뽑았는데, 사실 이제 요지는 이거죠. 뭐냐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냐면, 다 됐고, 자, 문제가 지금 이렇게 곱하기가 되어 있죠. N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네, 무한대까지. 자,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자,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 놈이 뭐에서 많이 나오냐면, 얘가 이제 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맞죠? 요 놈 연속이냐 아니냐로 나오는데, 공비가 1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푸는 거. 자, 요 놈이 연속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FM이고요. 이 문제는 거기에다가 한 문제가 더 추가가 된 게, 자, 이 라지 fx라고 하는 게 0에서 연속일 때 스몰 f0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우선은 라지 F0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라지 F0이 계산할 수 있어요. 네. F0이고요. 요건 F0인데 얘가 초항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뒤에는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네. 라지 F0이 스몰 F0이 된다. 요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왜 들어가는 거냐면, X가 0이 아니면은 요 녀석이 지금 뭔 일이 벌어지냐면, 자, 공비가 0에서 1 미만이고요. 네, 0에서 1 미만이고요. 자, 이게 0일 때는 이렇게 그냥 여기가 0으로 끝나버렸는데, 0이 아닐 때는 이 공비가 무한등비급수에 수렴하기 위한 범위 조건에 만족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이 아닐 때는 라지 fx가 어떻게 된다? 스몰 fx 더하기 fx에 자, 1-r분의 a를 갖다가 들어갈 수가 있다. 네, 초항이 얼마죠? 네, 요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네. 결국은 이제 분모 분자의 예를 곱해서 정리를 갖다가 할 건데, 절대값 x 플러스 1에서 절대값 x를 뺐으니까 1이 될 거고, 네. 여기 이제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분모 분자에 요 놈을 곱해서 빼게 되면은 요 놈만 나오게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0부터라서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자, 0부터라서 초항이 이게 아니고 얼마가 된다? 네. 0 넣은 거니까 요거겠네요. 네. 되셨죠? 네. 0부터니까요. 네. 시그마 0부터.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은 그냥 0이 아닐 때 극한값을 때려보면 어차피 요 녀석이 뭐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 거 리미트 x가 0으로 때려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라지 fx는 뭐로 간다? 여기다 리미트를 때려 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1로 가니까 fx에다 0을 집어넣은 거. 스몰 fx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연소함수라고 갈로에 되어 있죠. 네, 그래서 fx, fx가 되어 있으니까 2배 fx다.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라지 fx가 0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누구랑 같아요? 라지 f0이랑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했더니 라지 f0이 스몰 f0이고 라지 f0이 2배의 f0이기 때문에 네, f0의 값은 스몰 f0의 값은 0일 수밖에 없다. 그 소리가 되겠죠. 네. 자, 문제를 사실 요거 때문에 좀 보자고 한 건데 뭐 같이 겸사겸사해서 요 문제로 뽑았습니다. 자, 14번. 14번 문제는 요즘의 트렌드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신에서는 간혹 나오는 문제고요. 자, 약간 점화식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식으로 좀 바로 좀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되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이런 직선이고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죠? 네. 자, 0보다 클 때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스몰 fx의 정의. 이제 뭘 물어봤냐면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f 합성 fan으로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a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합성을 2번 하라는 소리네요. 점화식을 세워서 푸는 형태의 문제인데, 자, 우선은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 나오는데 다시 요 녀석을 1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뭐 1.5가 나오는데 다시 그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또 집어넣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이게 무한히 가는 거니까 어차피 물어보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 거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심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양수 나왔는데 또 넣으면 음수가 나와서 다시 또 양수, 음수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 확인을 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매끄럽게 2번 넣지 않고 한 번에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x를 받아 먹어서 y 꼴 x에다가 갖다 꽂아 버리게 되면 다시 y가 x로 바뀌어 버려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방금 이 상황도 첫 번째 여기 a1을 넣었잖아요. 이게 a2인데 이게 a2거든요. 그럼 이게 a2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럼 이게 요 값을 집어넣은 게 지금 현재 a2가 되겠다 하는 거죠. a1을 집어넣고 다시 여기다가 한 번 더 집어넣은 게 a2가 된다. 이 뜻이에요. 2번 넣어야 되죠. 네, 제가 말 잘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y 꼴 x에 빗대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고 이렇게 돌린 게 그 다음 녀석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a1의 값이 처음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은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얘가 요 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요 값이 빗대 보면 요 값으로 나오는데 요 값이 내려가게 되면 요 값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2가 되더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이쪽을 넘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언제든지 간에 여기 모양으로 들어가는 값도 계속 나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냐면 첫 번째 식에다가 an을 갖다가 집어넣은 요 식, 그러니까 an 더하기 2a를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때린 녀석이 an 플러스 1이다라고 항상 가능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항상 요 값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 값으로 들어가니까 가능한 구조일 것이다. 가능한 구조가 아니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트렌드에서 벗어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 요즘에 일반항 구하는 거는 안 배우잖아요. 그죠? 네. 뭐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썰을 갖다가 풀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제 일반항을 안 구하고는 어떻게 할까? 그럼 이걸 갖다가 정석 같은 데 보면은요,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지 않고도 극한값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게 기하학적인 해석인 거거든요. 피가드라고 하는데, 자, 방금 했던 내용에다가 조금 갖다 붙이면, 요 녀석을 제가 y라고 보고 요걸 x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이게 y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떤 녀석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니까 뭐 기울기가 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 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쯤 찍히는 요런 직선인 건데, 근데 얘가 y꼴 x를 역시나 똑같이 y꼴 x가 좀 필요합니다. y꼴 x. 자, 이제 제가 이걸 하나로 합쳤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a1을 갖다가 제가 집어넣었을 때, a1의 값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자, 지금 이게 a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의 계산 결과가 a2인데 이게 a2라는 거죠. 여기 y꼴 x에 빗댄 게 요놈이 a2인 거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게 a2인데 다시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y 값이 a3가 되기는 거 맞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x 플러스 2라고 뒀는데, 지금 이게 an을 집어넣었을 때 an 플러스 1이 되는 구조거든요. a1을 집어넣고 a2가 나오고, 다시 y꼴 x에 빗대서 a2를 집어넣은 게 a3가 나오고, 자, 이런 구조예요. 합성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이게 방금 그걸 갖다가 제가 옮기게 되면, 이게 a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계속 y꼴 x랑 빙글 하면서 여기 점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무한번 합성하게 되면 얘랑의 교점의 값으로 수렴해서 교점이 딱 되는 순간 스톱. 됐죠? 네. 자, 그래서 y꼴 x랑 교점을 찾으면 된다. 보통 이런 거 수렴할 때 그냥 알파 잡고 푸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요 값이 절대값이 참고로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뭐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발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래도 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y꼴 x의 교점에 수렴한다라는 걸 갖다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대요.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거든요. y는 뭐 유리함수 구조예요. 근데 거기다 an을 집어넣고 거기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 또한 그림을 갖다가 빙글빙글 y꼴 x랑 그려보게 되면 한 교점으로 가거든요.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피가드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뭐 전형적인 네, 무엇을 이용해야겠느냐 했는데 뭐 샌드위치죠. 네, 샌드위치. 네. 자, 간단하게 이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 되어 있죠? 네, k1부터 해볼게요. 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k분의 1. 요거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네, k1부터 넣어서 무한대까지 갑니다. 자, 요렇게 문제를 갖다가 물어봤다고 칠게요. 네. 혹은 이제 이걸 n개라고 하고 리미트 n, 요게 더 좀 낫겠네요. 네. 자, 요거의 값이 어떻게 되겠냐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 쓰더라고요. 자, 1부터 넣을게요, 선생님. 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오케이. 그럼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1. 오케이. 마지막이 뭐냐 했더니 쌤,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여기 이제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고요. 됐죠?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쌤 얼마로 수렴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쌤,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얘가 0으로 수렴하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하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답이 0으로 수렴해요. 틀렸죠? 자, 왜 틀렸죠?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 수렴하고 수열 BN이 수렴하는데 AN 더하기 BN이 각각의 수렴하는 값을 더한 값을 수렴한다고 할 때는 개수가 유한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개수가 무한계로 가요. 0으로 가는 게 무한계에 있으면 해봐야 암 이런 느낌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한다고 다 더한 게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제 0으로 그렇게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답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답은 1이지 뭐. 근데 왜 그게 1이에요? 봐봐. 자, 우선 n개 상황을 갈 건데 여기 1 들어간 거랑 n 들어간 거랑 누가 제일 큰 녀석인지를 보면은 1 들어갔을 때 전부 다 1 들어갔을 때가 가장 큰 녀석이죠. 그래서 얘를 리미트 붙이기 전에는 전부 다 뭐로 바꿔서 이거를 몇 개로 바꾸자? n개로 바꾸자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놈은 누구니 했더니 제일 작은 놈은 전부 다 n이 들어간 녀석. 네. 여기다 n을 넣을게요. 뭐 2n이 되겠죠? 네. 그럼 요게 몇 개다? n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리미트를 걸게 되면 네가 1로 수렴하고 네가 1로 수렴하니까 결국은 너는 이제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얘가 0이 아니고 1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15번 같은 경우에는 쫄 필요가 전혀 1도 없는 게 아니 문제는 15번인데 왜 14번이라고 적어놨죠? 네. 자, 결국은 뭐 물어보는 문제죠?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누구죠? 네.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자, 문제만 쓰고 답 쓸 거예요. 네. 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k. 자, 이 놈은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루트, 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요 놈이 제가 지금 계산을 했어요. 사실 k하고 무관한 값이니까 2n제곱은 바깥으로 빠질 거고요. 요거는 이제 1로 수렴한다라는 걸 하긴 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놈 또한 샌드위치 정리가 맞죠. 요 놈 또한. 그죠? 얘 중에서 제일 모두 다 작은 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n이죠. 네. 요게 지금 요 놈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놈이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시그마 k와 k 플러스 1 사이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죠. 그럼 어차피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2분의 n 플러스 1하고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사이에 어떤 식이 될 거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나누는 거니까 이게 부등호 방향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양옆이 2분의 1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얘가 지금 2분의 n제곱 어쩌고가 되는 상황이고 얘도 2n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 주셔도 답은 나오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분의 2니까 답은 4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나누는 과정이니까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 녀석의 값이 지금 네, 1로 수렴한다라는 걸 먼저 찾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의 사이 값만 좀 확인해 주시면 뭐 답은 금방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16번부터는 네, 도형의 활용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인데 첫 문제니까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하자면 어떤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요. n번째 생긴 도형이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요 녀석이 뭐 처음에는 1이었는데 넓이가 두 번째는 2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요렇게 간다. 그럼 요것들의 이제 n번째 생긴 모든 도형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거기다 리미트를 씌워라. 이런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뭘 갖다가 쓰는 거냐면 무한등비급수의 뭐 기본 내용인 1-r분의 a,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그걸 쓰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옵션이 붙을 수가 있는데, 넓이는 줄어드는 게 맞는데 개수는 늘어나요. 2개, 4개, 8개. 근데 어쨌든 그 개수까지 곱한 게 또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NR 계열이라고 해서 개수가 늘어나는데도 어쨌든 전체 총합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정하게 개수가 늘어나지만 곱한 경우도 어떤 등비수열을 이루는 경우에 개수를 곱해서 푸는, 그러면 그건 굳이 얘기하자면 1 마이너스 개수 곱하기 R분의 A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항이 삐꾸고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등비수열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의 사항과 그 다음 사항이 똑같냐를 갖다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초항이 삐꾸가 나는 경우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고요. 문제 유형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우선은 중등 기본적인 도형들은 조금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은 피타고라스, 그리고 대부분은 피타고라스고 그 다음에 또 뭘 떠야 되냐면 닮음. 네, 닮음. 자, 길이 b가 1대 쌍이면 넓이 b는 1대 쌍 제곱이다. 부피 b는 1대 쌍 세제곱이다. 자,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보통 접근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첫 번째 1 빼기 r분의 a를 쓰는 경우가 있고, 육안으로 보이는 녀석을 갖다가 주워 담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식은 정리해보면 똑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많이 길어요. 선생님, 저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우선은 어떻게 푸는 게 낫냐면, 우선은 그림이 대충 보고 이 그림이 이럴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짐작을 해보고 문제를 읽으면 조금 더 잘 들어와요. 네. 자, 지금 제가 딱 그림을 봤는데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충 2대1 되는 지점에 정사각형 모양 나오고 옆에 좀 직사각형 나오고 좀 요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읽어볼 건데, 아니면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네, 아니면 다시 찍어야 돼요. 네.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가 요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3등분하는 지점.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자, 3등분하는 지점을 갖다 이렇게 잡아서, 자, 어떻게 잡았냐면은 여기가 또 2원. 네. 여기가 3등분하는 지점인가요? 네. 그럼 이게 3등분하는 지점일 텐데, 왜 3등분 같이 안 생겼죠? 네, 3등분을 해놓고,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하나 만들고, 네, 두 번째 도형이 요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네. 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닮은 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읽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맞다 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가장 기본 문제를 제가 뽑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16번 문제는, 자, 풀이 방법이 두 가지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일정하게 원래 모태가 되는 녀석이 이 텔레비전 모양이 계속 이게 똑같이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고 요 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 안 봐도 비디오 똑같은 상황일 거니까 뭐만 찾아주시면 된다? 공비만 찾아주시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비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냐면은 굳이 꼭 변태 같은 놈들이 첫 번째 항의 넓이를 꼭 굳이 구해요. 이건 괜찮아요.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또 여기서 또 두 번째 상황을 구해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얼마를 곱해서 얘가 됐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요. 맞죠? 네.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건데, 하나는 더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쉽게 오히려 S0 상황을 갖다 거꾸로 유추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닮은 모양으로.
그러면은 좀 공비 찾기가 쉬운 경우가 있고, 뭐 이건 문제는 뭐 우리 집 뽀삐도 푸는 기본 문제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역시 안에 있는 거 넓이를 구하지 않고, 자, 어쨌든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것 같으니까 대충 2x 가고, 너가 2x면 여기가 x겠지? 여기가 2x겠지? 얘는 이제 기울기가 1대2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몇 x가 됩니까? 6x인데 3x가 되는 거니까 길이 b가 2분의 1입니다.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nr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넓이 b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맞죠? 네. 그럼 초항만 찾으면 되는데 1의 높이 2니까 초항의 값은 역시 자, 1 더하기 1인 거니까 2가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 주워 담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루트 안에 2가 있는데 또 루트 안에 또 2가 있는데 또 루트 안에 또 2가 있는데 자, 중학교 때 요즘도 배웠나 모르겠는데 저희 중학교 때는 배웠거든요. 뭐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하는 거냐면 요 녀석이 x라 보면 요 녀석도 무한히 가는 거니까 그때 무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수가 한 개 더 늘어난다고 해서도 똑같으니까 이게 x라고 보면 이것도 똑같이 x지 않냐. 그래서 x는 루트 2 플러스 x다. 이렇게 해서 x를 풀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를 수열로 보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n 플러스 1로 가는 거면 요게 n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an이 되는 거니까 루트 2an 이렇게 만들고 또한 무리하면 또 방금 아까 수업했던 그 피가드 내용 있죠. y는 루트 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y 꼴 x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계속 또 돌리면 교점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x 놓은 결과랑 똑같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랑 보통 이게 뭐에 필요한 거냐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뭐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죠. 뭐 학우님들은 좀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전체 저희가 구하는 게 넓이가 구하고자 하는 게 s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TV 안에 TV가 있고 또 그 TV 안에 TV가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거울 안에 내가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데 거울 안에 또 거울이 이거 좀 다른 인가? 네, 하여튼 이런 이제 TV 안에 TV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TV가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조그만한 여기 또 세계에서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요 넓이는 구해놓고 또 얘가 지금 S일까요? 하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길이 B만큼은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얼마다? 네. 여기는 원래 넓이를 S였다고 치면 4분의 1S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결국은 두 개는 풀이는 같은 건데 맞죠? 네. 그 접선의 방정식 소투 문제에서 보면 그 접선의 방정식 T로 세운 다음에 A, B를 집어넣는 거랑 아예 그냥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버리는 거랑 그게 이제 계산이 조금 더 한 단계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정리하면 똑같은 식인 건데 두 번째는 그냥 이게 그냥 이 자체가 더 빠른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신기한 부분에서 좀 가르쳐주는 포인트로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자 당분간 계속 이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대응되는 이 관계를 좀 잘 잡으셔야지 뻘짓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한급수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문제 투자를 갖다가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무한급수 애들이 처음 배우면 되게 못합니다. 이과 애들 기준으로 2등급만 돼도 나중에 되면 이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자, 그래도 처음 배우면은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평행사변형인 것 같고요. 말은 뭐네요? 자, 정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말은 뭐고요? 네, 말은 뭐래요? 모든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뭐, 대충 보니까 이렇게 호 그린 것 같고, 여기를 갖다가 호 하고,
네, 그렸습니다. 네. 되죠? 네, 그 호호 그렸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마름모가 필요합니다. 여기 접하는. 네, 또 여기 또 마름모가 필요합니다. 또 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개수는 늘어난다. 라는 NR 계열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뭐 색칠이 좀 되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요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마름모라고 되어 있나? 심증은 마름모인데, 네. 심증은 마름모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뭐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여기 또 마름모 이렇게 그려나가고, 네. 여기 또 얘 또 마름모 이렇게 그려나가고, 네. 마름모가 맞나요? 두 번째 생기는 게? 네. 뭐 넓이가 이렇게 연결한 게 뭐가 생기는데, 마름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마름모 같아요, 그냥. 뭐 넓이야 어떻게든 구하면 되지. 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 조그만 놈이 두 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마름모 그려서 이제 네 개가 생기고, 개수가 이제 늘어나는 계열인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이 초항과 공비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초항을 갖다가 좀 찾기는 쉽나? 자, 우선 공비를 좀 찾아볼 건데, 이게 또 정말 그래요. 이거 구하고, 또 요거 두 개 구해서 공비를 찾으려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 어떤 게 방법이 있냐면,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름모의 한 변도 아니에요. 대각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마름모의 대각선을 보게 되면 이게 닮은 포인트가 되는 게 맞죠. 요거의 길이 비의 제곱의 넓이 비인데 거기다가 개수는 2배가 늘어나니까 곱하기 2 한 개 공비가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냐면 요 녀석이 지금 2가 되니까 요 녀석이 2란 말이지. 그치? 네, 얘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각이 나와 있을 거야. 아, 60도. 그러면 60도가 나와 있으니까 60도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30, 30의 2등변이니까 대략 여기가 2루트 3. 맞죠? 네, 2루트 3. 2루트 3에서 2를 뺀 거. 네, 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2루트 3에서 2를 뺀 게 요 길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 2루트 3이었는데 닮은 포인트가 얼마가 되냐면 2루트 3에서 누구를 뺀 거? 2를 뺀 거. 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된다? 길이의 비가 자, 이게 지금 루트 3 대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공비라고 하는 건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의 제곱에다가 개수 2배를 해주신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초항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초항은 초항을 어떻게 구해야지 잘 구했다고 소문이 나느냐. 마름모는 서로 다른 걸 대각선 수직 2등분 하기 때문에 얘 곱하기 요거 길이로 2분의 1배 한 거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초항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아까 2였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면, 요 길이를 하나 빼면 요 길이, 그러면은 2에서 요거를 빼면은 얼마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서 2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요 놈을 빼면 된다. 그러면은 4 빼기 2 루트 3.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네, 요 녀석이, 자, 누구였죠? 루트 3. 네. 인가요? 그냥? 마름모니까 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날려버리면 되니까 초항은 4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라는 게 초항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자, 공비가 얼마다? 개수 2배 꼭 해주시고요. 자, 길이비가 얼마죠? 네, 루트 3 대 루트 3 빼기 1의 제곱분의, 네, 초항이 이거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이 뜻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S가 있는데 넓이가 얼마다? 네. 첫 번째 보여주는 넓이가 요 놈이라서 요렇게 했고, 요 TV 안에 들어가는 요 TV, 맞죠? 네, TV 안에 들어가는 요 TV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얼마가 되죠? 개수는 2배가 되고요. 자, 얼마가 된다? 네, 똑같아요. 네. 결국 이게 똑같은 겁니다. 자, 얼마죠? 요거 제곱한 거니까 3분의, 제곱한 게 얼마요? 4 빼기 2루트 3인가요? 네.
되죠? 네.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좀 적어 드릴게요. 네. 답은 S가 자, 23분의 18 루트 3. 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건 복잡해도, 네. 네. 자, 요게 되는 거니까, 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값은, 자, 얼마다? 2번이 23분의 18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대망의 문제. 자, 뭐냐면은, 자, 코우의 눈송이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기출을 정리하다 보면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 연도에서 몇 개가 나오니까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거든요. 남겨놔도 되고요. 여러 번 풀려도 되고요.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계열인데, 이게 왜 어렵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도형의 길이, 생기는 도형의 길이의 무한함과 생기는 넓이의 합이 수렴함을 갖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초항이 삐꾸인 대표적인 놈이고요. 세 번째는 실생활에서 나오는 프랙탈의 계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교과서의 한 절반의 확률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교과서 문제다 보니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되셨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설명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이 1-R분의 A만 쓸 줄 알지, 물론 그것도 못 쓰는 사람들 많지만 1-R분의 A만 써서 구하려고 하지, 이게 개념이 없는 게 첫째 양, 둘째 양, 이게 어떨 때 똑같은 규칙이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대표적인 제가 삐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뭐 또 문제를 두 문제를 뽑느니 두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뽑았어요. 잘했죠? 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넓이 문제에서요, 여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 2단계가 1단계, 3단계가 2단계, 4단계가 3단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내신에 있어요. 그럼 이건 등비수열 이루는 게 맞아요. 그럼 막 전날 열심히 외워갖고 막 공식 막 일반화 시켜서 했더니 틀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단계부터 1단계라서 등비수열. 네. 그래서 근데 굳이 또 0단계를 넣어가지고 그런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네. 자, 우선 뭐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뭐 1이죠. 네. 되셨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규칙을 좀 보자면, 정삼각형의 1인데 각각의 3등분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산을 갖다가 세웁니다. 정삼각형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처음에 이 돌기가 3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이게 첫 번째였고, 여기서는 이게 1단계, 여기 두 번째 생긴 게 2단계예요. 네. 요랑. 자, 2단계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2단계까지만. 네, 2단계까지만 할게요. 네, 2단계까지만 하면, 여기가 또 돌기가 요렇게 생겨서, 모든 변당 하나씩. 자, 요게 생기는 게, 지금 우리 책에는 3단계, 3단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자, 이게 2단계일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두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천천히 갑시다. 뭐 급한 거 없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n단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ln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그럼 첫 번째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요거 둘레의 길이니까 뭐 3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처음에 1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자, 요게 두 번째 단계 둘레 길이입니다. 맞죠? 세 번째 둘레 길이의 단계는 이렇게. 자, 그리기도 힘듭니다. 자, 엄청 많죠? 네, 이렇게 가는 게 3단계입니다.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 발산한다고 알려줬더니 또 여기에 또 등비수열 뭐에 n승이 있는데 쌤이 발산한다면서요. 막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틀려와가지고요. 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둘레 길이는 발산한다고 했지 거기에 뭐에 n승이 들어가 있으면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바꿔내요. 네, 바꿔내기가 참 좋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둘레 길이는 발산하는데 요놈의 n단계에서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좀 쉬워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관찰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잘 하는데, 여기가 처음에 이거였는데, 어차피 이건 동일한 상황이니까 공비만 찾으면 되거든요. 요거 변 한 개당 두 번째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3분의 4배가 생긴 거죠. 모든 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것도 맞느냐 확인. 자, 실제로 구하지 않고요. 여기 모든 변에다 각각이 이렇게 3분의 4배가 생긴 겁니다. 됐죠? 이쯤 되면 거의 확신이죠. 그래서 ln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3이었는데, 자, 얼마가 된다? 3분의 4배가 생긴 거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되셨죠? 네, 길이는 발산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수렴하게 하려면은 뭐 장난질 치면 좀 돼요. 네, 4분의 3의 n승 같은 거 곱하면 되겠죠? 네. 자, 됐습니다. 자, 둘레 길이는 발산한다. 그런데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은 단계별로 넓이가 줄어든다는 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얘 넓이가 쌍이면 이거 세 개 다 다 해봐도 원래 거보다 작아요. 그리고 다시 이것들 다 더해봐도 이 노란 것보다 작아요. 그럼 이쯤 되면 거의 확신이죠. 맞죠? 근데 꼭 여기 넓이랑 이거 넓이를 공비를 찾아서 선생님 공비 3분의 1 아닌가요? 이런 놈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쪼개보면은 정삼각형이 9개가 들어가는데 3개. 요건 또 잘 찾는데 3분의 1이 아닌가요? 하는 놈들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의 넓이는 합친 게 3분의 1S가 되는 게 맞는데, 또 그 다음에 있는 녀석이 되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렇다면 9분의 1S가 돼야 되는데 당장 개수를 좀 세려보세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3개가 3분의 1, 어차피 길이 비의 제곱비이기 때문에 전체 요거 삼각형 넓이가 S라고 하면 이건 사실 9분의 1S인데 3개라서 3분의 1S거든요. 이거는 81분의 1S인데 개수가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줄어들고는 있는데,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을 이렇게 봤을 때, B가 일정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구해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자,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의 길이당 삼각형이 한 개가 빼쭉 올라온 건데, 이 변의 길이가 지금 결국 몇 개로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게 하나였는데 여기에 산을 하나 세웠어요. 맞죠? 근데 여기 변마다 이제 산을 하나씩 세워 나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변 길이 하나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냐면 산이 하나씩 생겨요. 근데 변 길이 한 개당 산이 하나씩 생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에 거는 예외적으로 보셔야 되고, 처음에 게 얼마죠, 넓이가? 네, 처음에 게 넓이가 4분의 루트 3인가요? 처음에 게? 맞나요? 처음에 게 4분의 루트 3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변의 길이는 어쨌든 진행하면서 요 변의 개수는 4개씩 늘어나는 게 맞죠? 한 개당 4개 늘어나는 거 맞죠? 근데 넓이는 어떻게 되는 게 맞죠? 9분의 1배로 줄어드는 게 맞죠? 자, 전부 다 보실 필요가 없다 소리예요. 이 변 길이 한 개당 이게 4개씩 늘어나는데 요 생기는 놈들은 기존의 9분의 1배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공비가 몇 개 얼마냐면은 9분의 4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된다? 어차피 3개를 합친 거는 얼마가 되죠? 자, 두 번째부터는 3분의 1배에 4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자, 공비가 두 번째부터 얼마가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네. 개수는 4개씩 늘어났는데 넓이는 9분의 1배로 줄어들었으니까 9분의 4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양 삐꾸고 둘째 양. 근데 이게 그림에서 이제 2단계부터 1단계면 그냥 등비 수열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정확하게 조금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제로 들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16번 기본 문제, 17번 NR 계열, 18번 프랙탈 계열까지 갔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끝났을까요? 나중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네, 자, 19번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자, 오늘이 이제 수열의 극한급수가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OX 계열입니다. 네. 자, 기억 틀렸죠? 왜 틀렸죠? 네. AN과 BN에 나눈 게 수렴한다고 각각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발레 드시면 되는데 AN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가고 B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는 놈, 왔다 갔다 하는 놈, 진동하는 형태. 발레가 기억이 안 나면 뭐다? 진동하는 놈 중에서 있는지를 먼저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물론 이거는 뭐 진동하는 발레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나옵니다. 발산하는 거 들어주시면 돼요. 자, 2번은 역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모든 AN과 B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더 큰데 이것들의 합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놈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은 뭐가 되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AN과 시그마 AEN이 모두 수렴하면 AEN 빼기 1번째도 수렴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냥 투박하게. 자, 이거 보세요.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무한대잖아요. 이렇게 바꿔도 문제 없어요. 맞죠? 요즘에 나형, 가형 수열 문제 보면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기출 문제도 나왔었고, 이건 무한대기 때문에 이 개수가 또 줄반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쭉 나열해보면 똑같은 놈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무한급수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얘가 또 수렴하면은 뺀 놈이니까 뺀 놈이 요 놈인 거잖아요. 수렴한다. 뭐 이거 당연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리을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심증은 거짓일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디귿이, 리을이 거짓인 것 같은 거니까, 일단 발레를 좀 몇 개 들어보고, 안 되면 뭐 참인 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네. 자, 뭡니까? 네. AN이 그냥 n분의 1,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앞에가 수렴하면 이 만족하는지를 볼 건데, 1부터 넣어보면 2분의 1 빼기 1. 또 3분의 1 빼기 2분의 1. 요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가로가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n번째 상황까지만 갔다고 좀 쳐볼게요. 됐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일 건데, 급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망원급수 계열로 이게 다 사라지고, 너마저도 똑같이 0으로 사라지니까 어쨌든 수렴하는 얘예요, 급수가. 그렇지만, 즉, AN이 n분의 1로 들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개 같은 식은 자, A n분의 1, 즉 n. 그 다음에 뒤에 거는 an 플러스 1이죠. 네. 네. 자, 얘가 이제 시그마가 수렴하냐 물어봤는데 발산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19번도 증명 문제 OX 계열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네. 자, 얼마 전에 질문 받았던 문제인데 학생들한테, 네. 기출 문제거든요. 네. 자, 문제가 막 어쨌든 막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제 그림을 공략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림을 공략할게요.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요. 네.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요. 네. 근데 이제 AB가 4짜리 반원입니다.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이게 반원이 돼 있는데 1단계 AB를 중점으로 하는 AB의 중점 C를 해서 1단계 얘를 반원으로 하는 걸 그리고 얘도 저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너를 갖다가 내가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리고 또 반을 찌끄고 자, 어떻게 합니까? 또 가운데 연결해서 너네게 반했어, 반했어. 자, 이런 식으로 1단계 반원이 4개예요. 자, 초항이 틀리면 다 틀리죠. 무한등비급수 문제에서.
맞죠? 네, 초항 공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초항이 들리면 다 틀립니다. 자, 이게 A1이다. 즉, 생기는 반원이 큰 거, 노노노노. 자, 여기 작은 것들 4개가 S1이고요. 다음 규칙은 읽기만 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여기에 또 앵, 웅, 앵 이렇게 4개씩 그리다 라는 소리예요. 4개. 그 얘는요, 선생님? 얘도 앵, 잉에 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또 이게 반쪽에서 앵 이렇게 그려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거의 2단계 그림이 거의 안 그려지다시피 했죠. 왜? 조그마니까. 제가 이거를 시켜보니까요, 애들이 어떻게 구했냐? 좀 놀랍게도, 네, 맞습니다. 2단계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그림까지 다 그려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공비를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걸 굳이 구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라색 4개, 두 번째가 노란색 12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가 4개, 16개인가요? 네, 16개로 갑니다. 자, 이게 되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럼 이제야 좀 문제다워요. 이제 공비 찾는 게 초항과 공비가 바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찾아야 줘야 되는 문제. 네. 이제 뭐가 문제냐 했더니 딴 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 뭐냐 하면은 여기 반원에 이제 반지름 같은 걸 좀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접하니까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고 이것도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피타를 갖다가 좀 뜰게요.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 반원을 갖다가 내 반지름을 R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2 빼기 R로 하고, 여기는 R이고 여기가 지금 1이죠. 네, 그래서 1 플러스 R입니다. 요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요 R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R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고요. 자, 얼마죠? 대충 3분의 2면 3분의 5, 3분의 3, 3분의 2면 3분의 6에서 3분의 4, 3대 4대 5니까 피타고라스 맞죠? 네. 계산해보지도 않고 반지름이 대충 3분의 2라는 걸 찾아서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3분의 1씩 갈라쇼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넓이는 보라색 부분만 다 합칠게요. 여기가 1짜리 원이라고 보면 되니까 파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1짜리 원이라고 보면 되니까 네, 9분의 1 파이. 그래서 뭐 초항 보라색 4개의 합은 9분의 10 파이. 자, 요 정도는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R분의 A를 시전하면 된다. 그래서 9분의 10파이. 자, 근데 공비가 얼마죠? 네, 이 공비가 좀 어려워요. 네. 공비가 얼마일 것 같나요? 네. 자, 이걸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건데, 자, 일단 다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반원에서 생기는 4개 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반원은 넓이가 2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2인 원의 절반인 거니까. 그런데 생겼던 보라색 4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9분의 10파이예요. 그러면 반원당 2파이에서 9분의 10파이로 갔으니까 공비가 9분의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전체 이 넓이에서 이 4개가 B가 9분의 5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반원에서 찍찍 그리는 거니까 모든 상황에 똑같이 얼마가 된다? 9분의 5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S0. 아까 얘기했던,
1과 2를 구하지 않고 제로를 갖다가 도입해서 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종류별로 뽑는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잘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주워 담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S고, 첫 번째 단계에서 생겨먹은 넓이는 9분의 10파이. 맞죠? 네. 근데 요거는 여기 생기는 게 전체가 몇 배냐면 4분의 1 X배. 여기 생기는 게 4분의 1 X배. 여기 생기는 게 9분의 1 X배. 여기 생기는 게 9분의 1 X입니다. 맞죠? 네. S고. 네. 우리 다 쓰고 있죠? 그냥 2배 때리면 되겠는데. 자, 보여지는 거 주워 담기로도 가능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저는 이제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